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뉴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를 비롯해 18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더 올라가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남부 지역은 20에서 60mm, 경북 북부 지역은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봄 가뭄이 심각합니다. 특히 영덕의 경우 올 겨울 강수량이 평년의 5분의 1에 불과해 마실 물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가뭄 현장을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청 급수차가 생활용수를 싣고 영덕군 병곡면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집집마다 내어놓은 양동이에 물을 공급하자 마을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혼자 사는 한 할머니는 양손에 물 주전자를 들고 힘겨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잘 나왔는데 날이 가면 그런데 물이 없잖아. 이 마을에는 지난해 9월부터 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마을 관정까지 말라버려 주민들은 군청과 소방서에서 공급해주는 생활용수로 버티고 있습니다. 식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생수를 지원받았습니다. 물을 찾기 위해 최근 깊이 210m의 새 관정을 뚫었지만 가뭄에 지하수가 고갈돼 실패했습니다. 이곳은 영덕군 병곡면 야산입니다. 너무 메말라서 수분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뭇 잎사귀도 이렇게 쉽게 부스러집니다. 농작물 피해도 걱정입니다. 이곳의 특산물인 배의 경우 제때 물을 대지 못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수분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꽃이 이제 생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정하는데 꽃이 피었을 때 수정하는데 이제 결실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죠. 가뭄면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농작물도 가뭄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물어서 이거 물로 줘야 되는데 싹이 다 시들고 제대로 안 올라와요.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 영덕의 강수량은 19.8mm로 1972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영덕군 내 다른 지역의 경우 저수지에 물이 남아있어 당장 문제는 없지만 본격 영동철인 4월 초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심각한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분권 관련 단체들이 오늘 오후 2시 반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들은 국가 개조를 위한 최우선 의제를 지방분권 국가로 전환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조만간 지방분권 개헌 청원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선포식과 대대적인 청원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고령군 기초의원 나 선거구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합니다. 여론조사 경선은 공천 신청자 6명을 대상으로 신청자들이 추첨을 통해 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2곳을 통해 진행하고 결과는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1월 대구 경북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신액이 2조 7,448억 원이 늘어 3,640억 원이 감소했던 한 달 전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금은행 수신은 저축성 예금을 중심으로 비은행 기관 수신은 신탁회사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1조 1,181억 원이 늘어나 한 달 전 1조 1,718억 원 증가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공익요원인 22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구 신천대로에서 렌터카로 운전을 하던 중 고의로 급정거를 해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합의금 60만 원을 받아내고 각종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회사에게 1,5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